일기장이라고 하면은 그 파티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그냥 사람들의 일기장을 공개한다 이런 게 주제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유튜브나 테드 이런 데 보면 연설들 스피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위대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의 위대한 뭐 생각, 행적, 업적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소소할 수 있지만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런 컨텐츠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어떤 목표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지만 여기 공개된 일기장에서 여러분께서 들으실 이야기들은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거나 여러분들의 어깨를 숙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세 분의 연사가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1회 같은 경우에는 4분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좀 인원수를 줄여서 3분으로 했고 그 대신에 세 분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약간 Q&A 세션 같은 거를 제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회 같은 경우에는 연설이 끝나고 제가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이런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파티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연사는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용일님이시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실 제목은 자충우돌 우울증 극복기. 네, 자충우돌 우울증 극복기라는 내용으로 이용일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네, 박수로 좀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용일입니다. 이럴 때 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해보니까 과정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요즘 자기 사는 게 참 우울하다, 아니면 삶이 재미없다, 계시네 벌써부터, 뭐 힘겹다, 네, 어렵다, 뭐 그런 분들 계시나요? 의외로 많으시구나.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 다 그냥 즐겁고 재밌어서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감사할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작년에 제가 우울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사실. 그리고 또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이게 제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꼭 과정이었고, 결과적으로 제 자아를 찾고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 1년 동안 그 우울증을 치료한다고 이리저리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겪었던 경험들을 좀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제 내가 우울증에 걸렸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 계기는 작년에 건강검진 결과를 나왔는데 거기에 맨 뒤에 간이 우울증 척도 검사라고 딱 떠있는데 거기에 중증도 우울증 의심 판정 딱 떠있는 거예요. 정상, 경한 정도, 그 다음 중증도 심한 정도인데 중증도 정도도 꽤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아마 그 건강검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거 가면 자기 설문조례가 결과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한 100개가 항목이 있는데 저 그 5분 만에 그냥 대충하고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게 나와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으나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결과들도 같이 다 엉망이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리고 좀 의미가 남달랐던 거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고 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건강도 좀 챙기려고 운동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올해는 예전과는 좀 다른 뭔가 좀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과들이 죄다 반대로 나와가지고 뭐 체중도 줄었고 그다음에 소변과 혈액에서 다 이상이 나왔는데 저희 술도 잘 안 마시거든요. 술 안 마시고도 살 수 있는 생각했는데 간 수치가 100% 증가한 거예요. 그 전에 비해서.
4개 항목이 100% 증가해서 기준치 넘어가고 뭐 전해진 이상의 그리고 저혈압에 이상하게 맥박이 초과했어요. 맥박이 측정할 때 간호사가 제 스타일이 더 떠있는데 맥박이 기준치 한 40번을 초과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뭔가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계기를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딱 작년에 11월 말이라서 이 연말을 맞은 시점인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2011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 중에서 왠지 이제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제대로 이룬 게 없다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2011년 첫 이제 박사 2년을 시작하는 건데 시작하면서 되게 의욕이 넘쳤고 각오도 새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은 좀 엉망으로 살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학문을 하는 것 같았었고 학과도 이제 바꿈으로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해야겠다. 학교 일에 엎칠하지 말고 잘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수업도 좀 많이 듣고 연구실에서 스터디도 하고 프로젝트도 제가 먼저 자발적으로 해서 3개 정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섰던 거죠. 근데 거기에 사실 머져 쌓이는데 이제 학생이면 학생 때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친구들하고 창업 관련해가지고 해서 그런 좀 일도 돌려봤었고 그래서 서울 대전을 오하는 일이 좀 생기겠느라 생각보다 시간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돈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하는 프로그램 강의도 해보고 조교도 따로 더 해봤죠. 교수님도 반대하셨지만 그리고 운동도 체력도 생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연초에는 킥복싱을 했고요. 여기 공동이 성체육관이라고 있는데 제 평생의 형국까지 끌어가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고 이제 겨울 되니까 좀 추워져가지고 그 체육관까지 가는 게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10월부터 9월부터 했던 거는 마라톤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2바퀴씩 돈은 2바퀴는 10km, 2바퀴 힘들어서 한 바퀴씩 돌아요. 5km를 꾸준히 돌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한 해 끝났을 때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돌아봤을 때 진짜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이제 상황들이 되게 무리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자꾸 지쳐가지고 맨날 졸기만 하고 속도 졸고 프로젝트도 제가 맡은 부분에 자꾸 지체가 되고 그래서 심한 거는 7개월이 밀렸거든요. 원래 마감이 5월에 끝나야 되게 12월에 끝난 거예요. 저도 교수님한테 할 말이 없지만 교수님도 그 맡긴 쪽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되게 난감한 상황들이 됐었고 운동했던 것도 사실 규칙적으로 못했죠. 그리고 또 돌발 상도도 사실 많이 생겼어요 작년에. 뭐 교수님과 연구 주제에 있어서 좀 트러블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 동생이 좀 방황을 했는데 결국 동생이 제적당니까 저렇게 제적당했는데 방황하면서 이제 그 동생을 뒤치다기를 하느라고 쫓아다니는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집에 좀 경제가 힘들어가지고 집에 돈을 보내야 될 상황도 좀 있었고, 외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상황도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제 나름 제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미 상황들을 너무 무리해서 일을 벌려놓은 데다가 그런 돌발 상황까지 되니까 제가 그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었죠. 근데 저는 계속 제 스스로는 끊임없이 할 수 있다, 잘해야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리고 남들은 더 열심히 사는데 나도 더 해야지 않겠냐고 그런 채찍질을 하면서 살았던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 자신을 매우 지쳐있던 상황이었고, 지쳐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뭐냐면 그렇게 아무리 제 스스로를 다그쳐봤지만 딱 돌아서면 멍해지는 거고, 머리가 멍해지는 거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쳐서 이제 뭐 인터넷 클릭질한 인터넷 기사 보면서 보내는 시간들도 많고, 일도 규칙적으로 시간들이 다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엉망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 결과들을 보고 났을 때 이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대로는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상황을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지가 않았어요. 살아가고 있던 그런 일들을 벌여놨어도 자꾸 도망가고 싶은 마음 투성이었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감정이 계속 들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걸 딱 인정하는 순간에 딱 되니까 이제 모든 동기가 여기 사라진 거예요. 12월 초, 12월 말 사라지면서 이제 쓰러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잠만 잤어요. 그 교수님이 연락을 해도 씹었고 수업도 다 쨌고 그래서 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고 욕도 엄청나게 먹었죠. 먹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마 못 나왔던 거를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던 거고 놓으면서 이제 온전히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록 욕은 먹었지만 다른 일에 더 이상 개의치 않다 보니까 푹 쉬면서 제 체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항상 저보고 이제 바쁜 애라는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바빠도 그러니까 맨날 해야 될 것들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정말 제가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부모님의 기대 아니면 교수님의 기대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뭔가 좀 열등의식 그런 거에 입각한 자꾸 일들을 벌렸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개에 뭔가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자꾸 제 자원들을 분산시키기 시작했고 정신이 없이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그 중에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고 제 자신이 계속 충나고만 있었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했다는 거를 한번 경험하게 됐고 또 하나 경험한 거는 이제 영비주 선배가 추천해줘서 한 거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스트레스 클리닉을 찾아가고 미술치기, 미술 심리치료, 그다음 일반 상담 그런 것들을 돌아다녀 보면서 이제 저의 과거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실수하고 자꾸 잘못하고 그다음에 사고 쳤던 것들, 그런 것들, 단점들 그런 것들이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돼가지고 사실 되게 많이 감춰왔었어요. 그리고 남들 앞에 드러내지 못했고 이야기하더라도 뭔가 미화시켜야 될 것 같은 스트레스의 압박이 있었고 그래야 인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게 되게 매여 있었는데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 부족한 모습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제 자신을 받아들일 때에야 이제 그것들을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이제 남들의 페이스에 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부족했으니까 이제 이걸 고치면 되지라고 생각이 들지 그 전까지는 감추고 일단 일 처리하고 뭐 그런 게 급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 내면을 받아들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기간이 되게 길어요. 이게 뭐 작년 11월에 결국 그런 일이 있어서 거의 이제 1년이 막 넘어가는 순간인데요. 이게 뭐 한순간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약도 먹는 기간도 있었고 푹 쉬는 기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시간을 뭐 이제 다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구체적인 예로 들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의 과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큰 변화의 지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의 이런 약점이나 부족했던 면을 이야기할 때 일단 되게 막 눈물부터 나오기도 했고 제 스스로 감당이 안 되고 또 사실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걸 잘 미화시키려는 그런 고민만 했었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잘 말할 거에 대한 압박만 있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연습을 사실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발표 직전까지 스크립트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물론 근호 형님 꾸준히 지켜봐 주시긴 했는데 중간에 완성본도 만들어보고 제가 직접 이렇게 연습해보는 모습에서 이제 부족한 모습을 제가 보는 것도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니까 나중에 잘할 수 있겠구나. 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선이 있는 거고 쓸데없이 막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겪어가면서 배울 것들을 최대한 배우고 무리를 절대 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즘 저는 이제 저만의 페이스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좋아하는 곳은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거는 거절할 수 있게도 되었고 그런 제 페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주어진 거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것들도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부족해 보이고 항상 제자리에 걸린 것 같고 갈증이 느껴지고 그랬었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제가 만족하고 또 다음을 계획하면서 제 삶에 일종의 하나의 설렘이 계속 끊이지 않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또 와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초반에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이거 연사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리허설도 다 같이 하고 사실 대본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네, 처음부터 약간 바뀌기 시작하면서 고의로 바꾼 건데 제가 연습하면서 그래요? 바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되게 연습을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저도 사실 우울증 하면 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 응답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